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을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완자책으로는 290쪽부터 292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쌤이 숙제 냈었죠. 상호관계 밑줄 치고 화살표 하라고 숙제 냈었는데 그거 스스로 다 한 번씩 해봤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춤 기능을 해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확인했나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빛과 생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빛은 크게 세기, 파장, 그리고 일조 시간에 관련되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식물의 종류에 따른 세기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빛은 식물한테 영향을 주게 되면요. 크게 잎의 두께나 모양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아래 화면 잠깐 볼까요? 쌤 표정, 근엄한 표정을 닮은 해가 빛을 딱 내리쬐입니다. 선샤인을 내리쬐게 되면 우리는 키가 큰 식물도 있을 테고 키가 작은 식물도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빛을 강하게 받는 식물은 키가 큰 식물일까요? 키가 작은 식물일까요? 당연히 키가 큰 식물이겠죠. 이때 용어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빛이 강할 때 잘 자라는 식물은 우리는 생물에서는 양지식물 이라고 부를 거고요. 반면에 태양을 피하고 싶어 하는 빛이 약할 때 잘 자라는 식물을 우리는 음지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양지식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늘 푸른 소나무가 있을 테고요. 음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가 이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 교재에 보면 참나무, 소나무 외에도 여러 가지 예시가 옆에 적혀 있죠. 그 예시까지 함께 우리는 기억해 놓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물의 종류, 키가 큰 식물과 작은 식물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살펴봤다면 우리는 식물의 잎에 대해서도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쌤 빨간색 글씨로 크게 적어놨는데요. 뭐라고 적혔죠? 한 개체에서도 빛의 세기에 따라 잎에 뭐가 달라진다? 두께가 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식물의 잎의 두께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건데 매 한 가지로 해가 빛을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때 한 개체 내에서도 달라지게 되는데 세기에 따라 우리가 빛이 딱 내리쬐었을 때는 우리 위쪽 부분이 빛이 강할까 아래쪽 부분이 빛이 강할까? 당연히 위쪽 부분이 강하게 되고요. 아래쪽은 약하게 되겠죠. 이때 빛이 위쪽이 강하고 아래쪽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빛을 내리쬐면 식물은 뭘 하죠? 강합성이라는 것을 하게 될 텐니다. 강합성이라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이때 강합성을 하게 되면서 위쪽에서 대부분의 빛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빛의 세기가 약해지게 되고요. 우리 이 빛이 강할 때를 우리는 양엽이라고 부르고요. 약할 때 잎을 우리는 음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우리 양엽과 음엽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는 잎의 단면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잎의 단면 구조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표피 조직이고요. 두 번째는
울타리 조직, 세 번째는 해면 조직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각각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표피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1학기에 배웠던 내용이었던 세포벽의 기능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세포벽의 기능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표피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로부터 날라오는 먼지나 오염된 물질로부터 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잎을 살짝 건드렸을 때 잎의 모양이 변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잎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표피 조직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울타리 조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둘 다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깔의 색깔을 띠게 되는데, 울타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선생님이 표피 조직 바로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피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을 때, 울타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세기가 어떨까요? 빛의 세기가 강하겠죠. 강하기 때문에 엽록체가 빼곡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엽록체가 빼곡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울타리 조직을 다른 말로 책상 조직이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엽록체가 매우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강합성이 활발합니다. 반면 해면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울타리 조직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어떨까요? 약하게 되겠죠. 빛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해면 조직 같은 경우에 우리 스펀지밥 아나요? 캐릭터 스펀지밥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형태가 구멍이 뿅뿅 나 있죠. 그렇듯이 엽록체가 으물하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약간 빈약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합성이 덜 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울타리 조직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울타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음력과 양엽을 비교하게 될 텐데요. 울타리 조직이 음력과 양엽의 두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울타리 조직을 좀 더 초점 맞춰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우리 아까 배웠던 음력과 양엽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제일 먼저 약한 빛을 받고 자라는 잎인 음엽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음엽 같은 경우에는요, 약한 빛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합성이 덜 활발하게 되고요. 강합성이 덜 활발하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은 발달이 미숙합니다.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타리 조직이 아까 잎의 두께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된 관계로 잎의 두께는 얇게 됩니다. 음력 같은 경우에는 잎의 두께가 얇게 되고요. 잎의 두께가 얇은 가운데 빛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 면적은 어떻게 돼야 되죠? 면적은 넓어야겠죠. 그래서 음엽의 잎의 면적은 넓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두께는 얇은 대신에 잎은 넓은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됐죠? 우리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큰 넓적한 잎이 형태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 강한 빛에서 자라는 양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강한 빛을 받고 자라는 양엽 같은 경우에는요, 강한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합성은 활발하게 되고요.
빛의 양이 많아서 강합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양옆 같은 경우에 음옆보다 울타리 조직이 굵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잎의 두께는 역시나 영향을 받아서 두꺼워지고요. 여기서 양옆의 잎의 면적은 좁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잎의 면적이 넓으면 두께가 두꺼운 만큼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양옆 같은 경우에는 잎의 면적이 좁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잎은 강합성, 빛을 받으면 강합성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러한 강합성은 일종의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촉진시키는 효소의 작용이 적정 온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잎의 면적이 넓어지게 될 경우 당연히 빛을 더 많이 받게 되겠지만 지금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강합성이 활발한 상태에서 잎이 더 먼저 넓어버리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적정 온도에서만 반응을 하는 효소는 발달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작용을 못하게 되고 따라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잎의 면적은 좁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우리 빛의 세기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빛의 파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빛의 파장 같은 경우에는요, 바다 깊이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빛은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죠? 우리 백색등 전등을 봐도 흰색인 백색광을 띠고 있죠. 이런 백색광은 이제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형형색색의 무지개 색깔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무지개 색깔 중에 우리는 딱 세 가지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우리 파장에 따른 길이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나 여러분이 파장을 안 배웠을까봐 선생님이 그려왔습니다. 색깔별로 파장의 길이를 그려왔는데 이 그림을 보고 다 같이 옆에 있는 내용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적색광은 파장의 길이가 어떻죠? 길죠. 길고요. 황색광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될 거고 청색광은 파장의 길이가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이때 에너지를 또 살펴볼 건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파장의 길이와 반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길수록 에너지는 작게 되는데요. 그럼 적색광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기니까 에너지가 작겠죠. 황색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간이 될 거고요. 청색광은 파장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에너지는 클 겁니다. 에너지가 작다, 중간, 크다 라고 했으면 우리 수심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너지가 작으면 수심은 어떻게 될까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깊이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겠죠. 얕을 거고요. 황색광은 중간 정도 될 거고 에너지가 무지막지하게 큰 청색광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겠죠.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아까 이렇게 적은 거 바탕으로 그 사진을 살펴보면
적색강, 황색강, 그리고 청색강까지 들어가는 깊이에 따른 광량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프 확인해 봤으면 우리 그럼 이런 깊이에 따라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생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미술 시간에 배웠던 보색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쌤이 귀여운 노란색 오리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이 오리 인형이 빛을 받게 되면요. 오리 인형이 먼저 빛을 흡수하게 될 겁니다. 이 흡수를 하고 나머지 빛을 우리는 반사를 하게 되면 이런 반사되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 색을 인지하게 될 텐데요. 이때 반사되는 빛은 흡수된 색의 보색 관계에 놓여있던 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색 관계를 딱 세 가지 색, 파장이 나왔던 적색, 황색, 청색만 확인하고 우리 생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적색 같은 경우에는요, 보색이 녹색이 될 거고요. 황색은 갈색, 청색은 홍색이 보색 관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사진을 확인해 봤을 때 먼저 청색부터 봅시다. 청색광이 바닷속 깊이 파장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청색을 쏘게 되면 우리 바닷속에는 무슨 색이 흡수가 될까요? 청색광에는 청색이 물속에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반사되는 빛을 확인해 볼 건데요. 청색이 흡수되었으니까 보색 관계인 무슨 색이 반사가 될까? 홍색이 반사가 되겠죠. 홍색이 반사가 되면서 이제 바닷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청색 강을 따라 깊이 있는 쪽에는 우리 홍조류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요, 예시가 우뭇가사리가 있는데요. 우뭇가사리를 이제 가공을 하고 하면 옆에 보이는 유튜버가 먹고 있는 하얀 투명한 묵이 이 우뭇가사리 홍조류의 예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봅시다. 황색강을 만약에 쌌습니다. 황색강을 쌀 경우 황색이 흡수가 될 거고요. 보색 관계인 갈색이 반사가 될 텐데 요 갈조류 같은 경우에는요. 예시로 요 목에 감긴 거를 자세히 봅니다. 목에 감긴 게 뭐로 보이나요? 미역으로 보이죠? 요 미역이 갈조류의 한 예시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적색을 쏩니다. 적색광을 딱 쐈을 때 물에는 적색이 흡수가 되고요. 반대로 보색광인 녹색이 반사가 되면서 우리 눈에는 녹조류가 얕은 곳에 많이 분포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파래, 핵함, 그리고 우리가 연못 같은 곳에 많이 볼 수 있는 자주 떠있는 녹조류의 형태인 볼복스가 요 녹조류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파장까지도 벌써 다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빛의 시간에 따른 일조 시간에 따른 식물의 개화 시기를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잠깐 비교하고 우리 개화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성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생식 주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구리나 곰 같은 경우에 겨울잠을 유도를 하는데 우리 시간이 동물한테 미치게 되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꽃의 개화 시기나 결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는 요 개화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화 같은 경우에는요. 또 새로운 단어가 나타납니다.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인 용어를 좀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요 일자는요. 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일이라고 했을 때는 해가 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단일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짧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표를 다 같이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해가 긴 장일 식물부터 채워 넣어 볼까요? 해가 깁니다. 그럼 빛의 시간은 어떨까요? 길겠죠. 빛의 시간은 길게 될 거고요. 빛의 시간이 길다는 건 낮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을 의미하겠고, 우리는 24시간 하루가 일정합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낮이 길게 되면 반대로 밤의 길이는 짧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단일 식물도 봅시다. 단일 식물에는 해가 짧아요. 해가 짧다는 건 빛의 시간이 짧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빛의 시간이 짧다는 건 낮의 길이가 동일하게 짧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밤의 길이는 길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의 계절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낮이 길고 밤이 짧은 계절은 보통 어느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보통 그렇게 부르나요? 봄에서 여름 되겠죠. 그러면 단일 식물, 낮이 짧고 밤이 긴 계절은 지금과 같은 가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장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봄, 여름에 개월하는 붓꽃, 유채, 시금치 등이 있고요. 단일 식물의 예로는 가을에 피는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국화나 코스모스, 나팔꽃 등이 요 단일 식물 예시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를 한번 채워봤는데 뒤에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요 밤의 길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좀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해 놓고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통해서 언제 개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장일 식물은 낮이 길 때 피는 꽃이 피는 식물을 장일 식물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낮이 짧을 때 꽃이 피는 식물을 우리는 단일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 살펴보도록 합시다. 낮이 길고 밤이 짧네요. 그러면 이 식물은 어느 식물로서 계열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낮이 길기 때문에 장일 식물로서는 계열을 하고요. 단일 식물로서는 계열을 하지 못하겠죠. 그럼 두 번째 사진은 낮이 짧고 밤이 기네요. 그러면 단일 식물로서 계열을 하게 되고 장일 식물로서는 계열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쌤이 난이도를 좀 더 올려서 세 번째 선생님이 똑같이 2번 그림과 똑같이 낮이 짧고 밤이 긴 계절인 지금과 같은 가을에 새벽에 춥다 보니까 잠에서 깼습니다. 잠을 자다가. 그리고 선생님 식물을 키우는데 그 식물이 잘 자랐는지 몹시 궁금하여 캄캄한 새벽에 휴대폰 백색광을 들고 그 식물에 장난질을 합니다. 식물 잎에 휴대폰 빛을 쫙 내리쬐게 됩니다. 그래서 백색광을 밤중에 식물에 내리쬐게 되면 이 식물은 장일 식물로서 개화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단일 식물로서 개화를 하게 될까요? 힌트를 선생님이 잠깐 주자면 쌤이 앞에 표를 채우고 나서 마지막에 밤의 길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 정답 같은 경우에는요. 장일 식물로서 꽃이 피게 되고요. 단일 식물로서는 개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백색광을 딱 내리쬐게 되면 그 이유인 즉슨 우리 식물은 멍청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장난을 친다고 휴대폰 백색광을 식물 잎에 밤중에 식물 잎에 내리쬐게 되면요. 그 이전의 시간은 낮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색강을 낮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최근에 존재하게 되는 밤의 길이에 따라서 이 식물이 개화 시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최근의 밤의 길이는 기나요, 짧나요? 백색강 후에 밤의 길이는 짧죠? 최근에 있는 밤의 길이는 짧아요. 밤의 길이가 짧다는 건 낮의 길이는 길다는 거겠죠. 낮의 길이가 길 때 개화를 하는 식물은 그럼 장일 식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로서는 개화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장일 식물로서 이 식물은 개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학교 교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안녕.